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한 우리나라 과학자의 연구를 외신에서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간 복제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부디 의학 발전 등 긍정적인 부분에 이 연구가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국지도 23호선 동천동에서 금곡 인터체인지 1.8km 구간에 시행되고 있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를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제로 변경해 운영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수도권 남부 지역의 상습 정체 지역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용인시와 성남시 1.8km 구간에 가변식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급행버스의 정류장 무정차 및 일반 버스의 전용 차로 진입 기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버스 중앙 차로제가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의 경우 편도차로가 5차로 이상으로 좌측 1개 차로는 승용차로와 분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양방향으로 설치돼 있어 버스 이용자는 육교나 횡단보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좌회전 허용 구간을 줄여 버스의 평균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천동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적은 차로수와 이로 인한 중앙 버스 정류장 설치 어려움, 지역 특성상 좌회전 구간이 과다해 실효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23번 국지도 확장 시 도로 설계 단계부터 중앙 버스 정류장이 계획돼 있고 서울시 구간도 중앙 전용 차로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중앙 전용 차로보다는 가로변 전용 차로로 전환해 승용차 운전자 및 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실행되길 바랍니다. 용인시 특산물인 백옥살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용인 백옥살 씨름단이 창단됐습니다. 지난 10일 이정문 용인시장과 리희열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옥살 씨름단 창단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창단된 용인시 씨름단은 지난해 전국체전 소장급 우승자인 홍성태 선수를 비롯해 9명의 전국체전 상위 입상자들로 구성됐고 시 씨름협회 전무이사인 윤문노 씨가 감독으로 임명돼 씨름단을 이끌게 됩니다. 백옥살 씨름단의 운영 예산은 용인시와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가 각각 50%씩 지원하게 되며 오는 28일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용인 백옥살 씨름단은 앞으로 도민체전 등 각종 씨름대회에 출전해 용인시의 위상을 높이고 백옥살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현안 사항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민원간담회가 구성읍에서 있었습니다. 이정문 용인시장은 시청 실국과장들과 이동 민원실팀을 구성해 김순경 시의원 등과 함께 구성읍 마북리 쌍용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구성읍 지역은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구성읍에 위치한 쌍용아파트 인근 아파트 대표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용인시의 9가지의 주민 불편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민원 사안별로 담당 과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현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현안 사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시도 29호선 조기 착공과 동일 하이빌부터 구성 3거리 간 도로 확장 등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 등을 서둘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발주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전철 임시역사 조기 준공에 대해 2004년 하반기 안에 개통하는 데 주민들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마을버스 증차에 대해 우선 한 대를 추가로 중차하기로 하고 시내 좌석버스 노선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도로 협서 및 회차 지점이 없어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마북리 진입로 및 시도 29호선 공사 완료 후 투입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조기 진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산불 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 시 전 직원이 3개조로 나뉘어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 대부분이 초동 진화에 실패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추세에 있어 무엇보다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헬기를 임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홍익항공에서 임차한 산불 진화 헬기는 러시아제 기종으로 1000리터의 공중 살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존 임차 헬기 중 유일하게 스모크를 정착해 소방차의 급수 없이도 저수지 등지에서 40초 내에 직접 물을 채울 수 있어 초동 진화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산불 전문 진화대원을 우선 배치하고 출장소와 읍면 동사무소에 산불 감시원을 증원해 예방 홍보와 화재 조기 진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문예회관에서는 용인 시민의 건전한 영상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영사기를 도입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연회에는 이정문 용인시장, 김하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영사기는 극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대형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매월 1회 이상 시민들의 참여로 직접 선정한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또 비수기인 여름에는 작은 영화마을 축제란 내용으로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각각에 맞는 테마별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시연회에 앞서 용인시를 소개하기 위한 종합 영상 홍보물인 도약하는 푸른 용인으로 제작된 홍보물을 시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 홍보물은 15분 분량으로 영어를 비롯한 4개 국어로 제작돼 국내외 기관 및 단체, 방문객 등에 배포해 용인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엔 돌봐야 할 이웃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전령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를 방문 진료하는 날, 시 보건소 각품을 담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유림동에 있는 한 장애인 재활작업장 방문 진료의 날입니다. 재활센터 직원과 멀리서 소식을 접하고 찾아온 환자들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친절하게 건강을 체크하고 상담하며 진료하는 눈빛에 아픈 곳도 사라지는지 상담하는 재활센터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중에서도 지체 장애자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는 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환자 진료와 가족 교육, 상담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말벗이 되어주고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어 욕창이 생긴 부위를 치료하는 모습에서 머리보다 가슴으로 펼치는 의술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확실하지 않은 환자가 어느 날 방문했을 때 눈을 깜빡이고 나를 반기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방문했을 때는 내 이야기에 답변을 하려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방문했을 때는 고마워, 이뻐라는 그런 이야기를 언어를 하나만 이야기할 때 그때 의료인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경제적 혜택과 생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청소년증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층 연령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로 전국 통용이 가능합니다. 용인시의 전체 발급 대상자는 3만 4천여 명으로 이 중 5.5%인 2천여 명이 비학생으로 추산됩니다. 2004년 1월부터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비학생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극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신분증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비학생들에게도 청소년증 발급 제도는 또 다른 의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사진 2매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시의회에서는 미국 플러튼 시와의 자매 결연안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상현동 택지개발지구 지정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안을 결의하고 시민과 더불어 확고한 반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성농협 3층 회의실에서는 이정문 시장, 이우연 시의장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부대학 10기생 141명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성농협주부대학은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전개하고 농촌지역 봉사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는 2004년도 용인시 산림 녹지 시책 방향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한 매년 56만 그루의 나무 심기 전개 및 산림자원 육성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2004년도 용인 시민 무료 정보화 교육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가 버스 노선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본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교통행정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 전기 가스 사고, 논밭둑 소각, 산불 등에 의한 화재가 자주 발생되기 쉬운 때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고 각종 화재 및 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나 용인시 산불대책본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의 노화 정도를 측정한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를 생체 나이라고 하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면 생체 나이가 1살 정도 젊어지고 흡연을 하면 8살이 늙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웃음을 통한 신체 나이는 무려 8살이나 젊어진다고 하는데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처럼 웃음은 우리에게 젊음이라는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